은 가격은 이번 상승장에서 22% 상승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금의 대체제라고 하면은 은이 더 먼저 떠오르는데 왜 은이 백금보다 덜 상승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재 재발견 옥지회입니다. 오늘은 금보다 인기가 좋은 백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6월 12일 연초 대비 백금 가격은 40% 올랐고 거의 1,300불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금 수익률인 27%보다도 높고요. 심지어 월간으로 치면은 31% 올랐기 때문에 4% 오른 금보다 훨씬 월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올랐던 금과 다르게 백금은 지난 10년간 800달러에서 1100달러 사이를 횡보하는 박스권이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금은 1200달러이던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심지어 최근 1년 동안에도 2300불에서 3,400불로 거의 1,00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금이 필요한 사람들과 투자용으로 금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금 대신 백금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얼리와 백금 금괴 부문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금의 대체제로 백금이 주목받게 되었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금의 상승률보다 백금의 상승률이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단 6%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이랑 다르게 백금은 주로 산업과 자동차용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금 대신에 보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백금은 중량감이 있어서 착용 시 고급스러운 무게감이 있고 또 가공이 용이한 데다 변형에 강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백금의 장신구 비중은 그렇게 낮지 않고요. 백금 반지와 목걸이를 애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장신구를 대부분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금 장신구라고 하면 좀 생소한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 금 가격이 너무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국에는 금 대신 백금으로 보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으로 만든 보석이 잘 안 팔리니까 이 중국 보석 업체들이 백금 보석을 팔기 시작한 것인데요. 실제로 세계 백금 투자 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중국 백금 보석 제작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금 보석 판매는 같은 기간 3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의 백금 투자 수요는 보석보다도 더한데요. 전분기 대비 4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투자 수요라고 하면은 실물 백금괴나 백금 동전을 매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500g 미만의 플래티넘 금괴에 대한 매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급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이렇듯 보석과 백금괴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4월 백금 수입량 또한 전월 대비 47% 급증했는데요. 이는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제 최근 백금 가격이 급증한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 측면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공급 부족 우려가 상승을 촉발한 것입니다. 최근 세계 백금 투자 협의회는 올해 공급이 96만 6천 온스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금 시장에는 3년 연속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인들이 금 대신 백금으로 보석을 만든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거대한 투기 심리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크게 형성되면서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플래티넘 기반 ETF 보유액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백워데이션이 나타나고 있어 공급 위기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아래의 투기 심리를 반영하는 차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투기적 거래자, 즉 실물 수요자가 아니라 거래의 목적으로 백금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도를 뺀 것은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금의 투기적 순매수 수준이 2024년 말 고점 이후 하락세인 것과 비교됩니다. 또한 기금속의 리스레이트, 즉 기금속을 대여할 때 내는 대출 비용에서도 이 수요 급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차트를 보시면 대출 비용은 금속별로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금과 팔라듐에 비해서 백금의 리스레이트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속의 리스레이트는 변동이 크지 않지만 올해 백금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이제 백금을 1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은 1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백금 가격이 왜 올랐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백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가장 궁금한 정보겠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꽤나 긍정적입니다. 공급 제약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일단 채굴 백금 공급이 가장 제한적입니다. 세계 백금 투자 협의회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생산 지역에서 채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총 공급량은 한 4% 정도 감소할 것이고요. 아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채굴 공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PGM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팔라듐을 비롯한 플래티넘 금속 가격이 낮은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백금과 팔라듐 판매 수익에 비해서 채굴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자 많은 PGM 강산들이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의 공급 부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 이후 백금 재활용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사는 순환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차를 사고 기존 자동차가 폐차가 되어야 거기서 금속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폐차를 안 시키고 계속해서 자동차를 굴리니까 재활용으로 들어오는 금속량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백금 투자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중국 백금 보석 수요는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올해 플래티넘 보석 수요가 한 5%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플래티넘은 주로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 촉매제와 또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또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백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예측으로는 올해 자동차와 산업 부문 수요는 각각 2%와 15%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진다면 2025년 전체 백금 수요는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백금이 주로 자동차와 산업에서 사용되는 만큼 경기가 얼마나 회복할 것인지 또 전기차 전환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보석과 투자에서의 수요 증가가 다른 부문에서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백금이 다른 귀금속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팔라듐과 은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팔라듐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팔라듐 가격은 16% 올라 같은 PGM 금속임에도 백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시현했습니다. 같은 귀금속군에 있음에도 팔라듐이 백금만큼 금을 대체하지 못한 이유는 팔라듐은 백금보다 더 산업 수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라듐은 백금과 다르게 보석에 사용되는 비중이 거의 없는데요. 특히 투자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금을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팔라듐의 특징에 기인합니다. 중량감이 있지만 가공에 용이한 백금과 다르게 팔라듐은 너무 가볍고 또 단단해서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보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팔라듐으로 만든 투자용 동전이나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다들 이제 팔라듐 궤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팔라듐 보석과 투자 수요는 백금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은입니다. 은 가격은 이번 상승장에서 22% 상승했습니다. 은 역시 금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백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 오히려 금의 대체제라고 하면은 은이 더 먼저 떠오르는데 왜 은이 백금보다 덜 상승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팔라듐과 마찬가지로 은이 보석에 적합하지 않은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은 공기 중의 황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래쪽 사진의 은팔찌처럼 산화, 즉 변색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에 반해서 백금이나 금은 거의 산화되지 않고 색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또 은은 금보다 무른 편이라 스크래치나 찌그러짐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매일 착용하는 반지로는 내구성이 떨어져 고급 브랜드에서는 은 자체를 안 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은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에 착용 시에 고급감이 부족합니다. 소비자는 이 묵직한 금속을 값어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기에는 좀 부족하죠. 마지막으로 역설적으로 은은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듭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돈, 그러니까 3.75g 기준으로 시세가 금은 55만 7천 원이고 백금은 19만 2천 원인데 반해 은은 5,800원입니다. 너무 가격이 낮기 때문에 희소한 고급 금속이라는 느낌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은이 백금만큼 상승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공급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백금이 상승한 이유가 이 중국에서의 보석용 매수와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우려 이렇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 두 번째 이유에 은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던 백금과 다르게 은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은의 채굴과 재활용 공급은 매년 일정하고요.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백금이 금보다 많이 오른 이유는 금이 너무 오르면서 백금이 금의 대체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기금속 소비를 많이 하는 중국에서 실제로 백금 보석 수요가 증가하자 그 점이 백금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와 결합되어서 백금으로의 투기적 자금 유입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팔라듐과 은의 경우 백금이 상승한 구조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만큼의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팔라듐은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보석 및 투자 수요 비중이 작습니다. 또 은은 보석 부문에서 금을 대체하기엔 또 너무 저가이고 공급 문제가 없어서 상승 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백금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서 금만큼 오를 수 있을지는 보석과 투자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가 산업과 자동차 부문에서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수 있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금과 백금 가격은 지금 3배 이상 벌어졌는데요. 백금 가격이 다시 금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플래티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